안녕하세요. 학습자의 임파워먼트. 그러니까 이 힘을 실어준다는 거요. 이게 특히 전환학습 같은 데서는 되게 묘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뭐랄까, 변화를 하려면 힘이 이미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, 또 그 변화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, 약간 닭이 먼저냐,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죠. 네, 바로 그거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힘, 그리고 임파워먼트, 이게 성인학습에서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. 좋습니다. 교육자가 그럼 어떻게 학습자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을까?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. 네. 이 자료 보니까 임파워먼트라는 게 뭐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.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뭐 가치관이나 학습 스타일,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전환 학습의 전제 조건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는 그 복잡한 관계, 그 부분을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자랑 학습자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를 좀 읽어보고 교육자가 자기 힘을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쓸 수 있을까? 그래서 학습자가 진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게 하는 방법들,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. 네. 듣는 분들도 아마 본인 학습 경험 속에서 아, 이때 내가 힘을 얻었지, 혹은 이땐 좀 무력했지 하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경험이랑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. 오, 좋네요. 그럼 그 힘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료에 나온 트레이시 사례가 저는 딱 와닿았거든요. 아, 그 권위적인 교수님 밑에서 혼란스러워했던 학생이요? 네. 교육자는 분명히 형을 신어주려고 했는데, 그 학생은 너무 권위적인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불안해하고, 그렇죠. 의도랑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사이에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이런 힘의 관계는 언제 드러나는 걸까요? 자료에서는 그런 저항의 지점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. 예를 들어 학생들이 마감일 좀 정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. 이것도 사실은 결정할 힘이 교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아, 생각해보니 그렇네요. 네. 아니면 저자가 그 빅버드 게임 몰랐을 때 느꼈던 소외감 같은 거 있잖아요. 뭔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나만 모를 때 거기서도 힘의 불균형 같은 걸 느끼는 거죠. 학습 일지나 뭐 계약 같은 그런 교육 방법 자체에도 약간의 규율 권력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좀 놀라웠어요. 네, 푸코가 말한 개념이죠. 학습자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의도치 않게 통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와, 그럼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래서 교육자가 자기 힘, 그리고 왜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하는지 그 무의식적인 동기까지 좀 돌아봐야 한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샤프의 지적처럼요. 자신의 동기까지요? 네, 뭐랄까 인정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기도 모르게 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. 이걸 아는 게 책임감 있는 힘 행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그 책임감이 있는 힘 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? 그냥 뭐 반말 안 쓰고 일방적으로 지시 안 하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럼요. 자료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모든 걸 다 안다. 이런 전문가 역할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. 같은 거. 그런 자원에 학생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고 평가 방식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요. 뭐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심지어는 학습 환경 규칙 같은 걸 정할 때도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거죠.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,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아, 소통이 중요하군요. 근데 전문성 자체는 잘 쓰면 좋은 힘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신뢰를 쌓고 학생들이 기존 생각에 좀 질문을 던지도록 돕는다면요. 정확합니다. 거기서 더 나아가서 브룩필드가 제안한 것처럼 학습 방법 속에 숨어있는 그런 힘의 작용, 뭐 규율 권력 같은 거요. 이걸 일부러 드러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아, 힘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거군요. 네. 그래야 그 힘의 영향력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니까요. 다음으로 그 대화, 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. 메지로우가 말한 거요. 네, 담론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신념이나 감정,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대화인데 핵심은 뭐 강압 없이 다들 평등하게 참여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그 닭과 달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니,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냐는 거죠. 맞아요. 실제 리터러시 학습자 연구에서도 그런 딜레마가 나왔다고 하죠. 또 조심해야 할 건 비판적 사고 능력 같은 게 너무 강조돼서
그게 없는 사람은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접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모두가 참여하는 진짜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?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왜?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. 그리고 토론 규칙 같은 걸 좀 명확하게 하고 발언 기회도 좀 골고루 주고. 아, 비언어적인 것도 신경 쓰고요. 뭐 칭찬이나 찡그림 같은 거요? 네, 그런 것도 영향을 주니까요. 그리고 막 바로바로 대답하게 하기보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, 이것도 중요하고요. 그렇군요. 다음은 이제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부분인데 자기주도 학습,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지만 비판 이론에서는 또 다르게 보더라고요. 네,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 있잖아요. 뭐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같은 거. 그런 게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하는 거죠. 아, 마르쿠제가 말한 1차원적 사고도 비슷한 맥락인가요? 자유를 원하면서도 누가 딱 지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. 그렇죠. 우리 안에 그런 모순적인 경향,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걸 넘어서야 진짜 자율성이 온다는 이야기죠. 그럼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겠네요. 네. 그래서 뭐 학습 주제나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준다거나 대안을 좀 생각해보라고 격려한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같이 만들어 본다거나 평가 기준도 같이 정하고 자기 평가도 해보고요. 네. 근데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자료에 나온 교육 연구 입문 강의 사례처럼 학생들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원하는데 교육 과정상 꼭 가르쳐야 하는 방법론이 있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죠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개인차를 고려하는 거라고 강조하네요. 임파머넌트라는 게 결국엔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니까요. 맞아요. 똑같은 활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힘을 얻는데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죠.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뭐 성격,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요.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한테 막 발표하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는 것처럼요. 네, 딱 그런 거죠. 분석적인 사람한테 막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.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. 그럼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출 수는 없을 텐데.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. 하나는 학습자 스스로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좀 더 잘 알게 도와주는 거. 아, 자기 인식을 높이도록요. 네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가 이런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일단 인지하고 자기 교육 방식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예요. 모든 학생한테 다 맞는 완벽한 방법은 없으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. 학습자의 편안함과 또 성장을 위한 도전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아야겠네요. 네,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죠.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자의 임파워먼트가 전환학습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목표라는 말이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눈에 보이는 권위뿐만 아니라 뭐 학습 방법이나 자료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묘한 힘의 작용까지도 교육자가 좀 읽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. 네, 결국 책임감 있게 힘을 사용하고 또 진정한 대화를 만들고 학습자 스스로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, 이게 중요하겠네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임파워먼트가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점. 학습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교육자 스스로도 성찰하고 또 학습자 한 명 한 명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. 정말 그렇네요.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학습하면서 나 진짜 힘을 얻었다 느꼈던 순간 혹은 반대로 좀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 힘의 역학관계가 여러분의 경험을 좀 새롭게 이해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